네, 오늘은 안철수 전 의원의 특별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철수 전 의원에 관련돼서는 몇 번 좀 이렇게 그 힌트를 미리미리 좀 알아챘죠. 이 양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몇 명 비례대표 의원들을 모을 것이다. 당을 만들 것이다. 저쪽 당하고 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례로 돌릴 것이다까지 제가 얘기를 했죠. 네, 했겠지. 비례로 갈 거다. 왜냐면 비례 아닌 쪽으로 가서 당선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당을 지금 만들었지만 이 당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내려면은 여기 지금 현역 의원 한 명이거든요. 권은희 의원 한 명인데 권은희 의원도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 지역구를 준비했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김중로 의원이고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던 분이에요. 원스타 출신인가 그렇죠? 그분은 일찌감치 자한당하고의 그런 그 연결을 가지면서 세종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 안철수 당에서는 그분이 절대로 세종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린 충분히 하고 있었죠. 그 또 한 분이 지역구를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특별한 그 기능으로 잘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저하고도 굉장히 친했던 이동섭 의원이세요. 이 태권도의 구단으로서 그야말로 전문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법을 바꾸고 얼마만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문체위에서 이제 간사를 함께 했었고요. 저랑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용인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민주당으로 들어오려는 노력도 했겠지만 이분이 원래 안철수 의원 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밑에서 굉장히 그 단단하게 이 선거를 위해서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다 비례대표였죠. 지난번에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서 새로 당을 만들면서 과연 이 당에서 이 두 분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달러 그분들이 두 분 다 미통당으로 가셨어요. 그 두 분들이 참 놀랍게 다 미통당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용인에서 한 분은 세종에서 저쪽 당의 대표로 선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 내용 보시면 그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 공천만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붙을 데가 없어요. 근데 좀 이 지역구 후보 안 내면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좋아질걸요, 아마. 항상 이 양반이 그 민주당 표를 좀 많이 가져갔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호남이었으니까 중심이. 제가 선거할 때도 14% 정도를 뺏겼어요. 저 안당에. 근데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못 내는 거죠. 못 내는 거죠. 지역구 후보에 나갈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이미 자한당으로 이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쵸? 근데 여기 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비례 공천만 한다. 비례는 되겠습니까? 비례는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 지지율이 지난번 선거 때만 해도 21% 정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3%도 안 되는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고 갔을 때 3%만 하면 몇 명은 될 것 같아요. 몇 명은. 근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정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지역구 후보 못 낼 상황이니까 못 내니까 비례공천만 어떻게 내 지지율 갖고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내면 될 건데, 그죠? 무슨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 253개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무겁게 가라앉고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 진짜 아무도 안 듣잖아. 이제는 뉴스도 잘 안 나와. 어떡하면 좋아? 응?
깨끗하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정당을 선택해서 정치를 바꿔달라고요? 이 정당 투표에서 과연 그 본인은 자기네 당이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이다발 들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달라고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만 없으면 어느 만큼 바꿔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몇 발짝 뒤로 물리게 만든 분이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보세요. 지역에서는 야권 후보를 선택해서 지역에는 미통당하고 뭐 얘기가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었던 비례대표 후보 김중로 의원과 이동섭 의원을 그쪽으로 보내고 응?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니네를 밀어줄게. 응?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서 자기가 여기서 그러면 비례 한 3명 정도 되면 나중에 저쪽으로 다 들어가겠죠. 지금같이 뻔하잖아 이 스탠스가. 준비해왔던 사람들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둘로 미통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한 3명 4명 잘하면 만들어가지고 자기 포함이겠죠. 그래서 포함일까 아닐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비례 명단에 안철수 의원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어야지 대권 후보로 나중에 나가고 할 때도 힘을 갖지 않을까. 이번에 손학규 대표같이 이 원외에서 있으면 되게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는데 제가 뭐 정할못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역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통당하고 제휴를 한 거죠. 하고 2명은 보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들께서는 지역선거구에서 야권 후보 누구? 당 이름도 얘기하시지 그랬습니까? 선택하고 그리고 미통당을 뽑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힘들게 아직도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당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거죠. 참 웃기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저와 오랫동안 정치여정을 함께했던 의원들에게는 부담 가지지 말고 스스로 정치 진로를 결정. 이 두 분이에요. 이 김중로 의원하고 이동섭 의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가게 돼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이렇게 정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것도 궁금하네. 응? 제가 귀국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분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기가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 본인이 유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과거로 억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딱 본인 얘기네요. 이 무능과 폭주에 세상이 빛의 속도로 이 정치판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과거로 역주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한심하지. 그래서 문재인 반문연대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제가 이 안에서 보기에 김중로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자한당 갈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받아주면 민주당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3가지 경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비례로 남아있기에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한당으로 가면은 뭐 또 40~50%의 확률은 가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가신 것 같고요. 뭐 처음부터 가망 없는 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발 그냥 진심입니다. 그냥 그래도 3%는 받으셔서 그래도 한 2~3분은 당선이 되기를 그래도 기대합니다. 뭐 제가 기도까지는 못하겠고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치판에는 안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 지금 가는 건 뭐예요? 이제 오렌지색으로 어중간하게 당색 만들어서 각 빨간 쪽으로 갖고 있다가 좀 더 대접을 해주면서 들어오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비례당으로 우리가 한 10석은 좀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갖고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여의치 않은 거죠. 7명 갖고 7명, 6명 비례와 1명의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비례당으로 돌리는 거죠. 아주 구차한 일이죠, 이거는.
근데 이 비례당을 돌리면 이 번호는 꽤 많이 받을 거예요. 5번 이내 비례 번호 받게 되면, 왜냐면 여기 현역 의원이 많잖아요. 그쵸? 지금 2명이 떠났어도 4명 있나요? 5명 있나? 그러니까 그 의원들의 그 이름으로 앞번호 받아봤자 안철수 당에 뭐 그렇게 많이 찍어주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안철수 얘기 꺼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이분 얘기까지 하면서 그 제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아깝긴 해요. 방송을 마칩니다.